반갑습니다 여러분. 찬란한 너의 1교시를 위하여 방동지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고3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시작합니다. 자, 저는요 2022 수능 준비를 위한 여러분의 각오를 조금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2 수능은 이전 2022 수능과 완전히 다른 체계고요. 다른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3이라는 거, 이번 고3 확실히 다른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또 여기 재수생들이나 삼수 N수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오고요. 새로운 커리큘럼과 새로운 지식적 측면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수능 국어는 많은 게 변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변한 부분까지도 다 체크해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의 커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트별로요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현재 여러분 고3이 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수험생 중에서 인강을 결제하고 들은 시간의 수가요 가장 적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공부를 별로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스크 쓰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선생님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은 미안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년 11월에 수능은 분명히 진행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국어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바른 길이 갈 수 있겠죠. 2021학년도 수능 등급 컷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1등급 컷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87점입니다. 87점. 선생님은 요 87점, 선생님 몇 점 예상했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 90점 예상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87점이 땅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들, 오답률 베스트 5 이런 것들이 봤어요. 확실히 공부 양이 적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고요. 마스크 쓰면서 시험을 보니까 대단히 힘들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국어는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0 수능도 91점이었고요. 2019 수능도 불수능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어는 왜 어렵게 나올까? 당연히 영어가 절대평가됐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원과 당국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어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개정수능 국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선 개정수능 국어는요, 국어는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나눠집니다. 드디어 선택을 하게 됐어요, 국어도. 그러면 국어, 독서는 아시겠지만 비문학이고요. 문학은 문학입니다. 17문제, 17문제. 그럼 15문제에서 2문항씩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독서와 문학의 중요도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원래는 화법작문 문법이 하나에 15문제였는데 이제는 화작과 언어와 매체란 과목이 새롭게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에 택 1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 문제, 여기와 여기 중에서 니네가 원하는 거 택해서 시험 봐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어떤 걸 택해야 될지 이 부분도 여러분 되게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것도 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지문 수능 연기는 70에서 50으로 줄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70에서 50으로 줄었다고 해서 안 할 거예요? 해야 돼요. 특히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바로 뭡니까? EBS 수특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45문항 80문제 똑같고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은 75, 25%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이렇고요. 포인트별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 바로 융합적 사고입니다. 자, 융합적 사고는요. 2021 수능 대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좀 더 2022 개정 수능에서는 강조돼요. 2022 개정 수능을 여러분이 처음 맛볼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뭘까요? 작년에 나왔던
5월에 나왔던 예시문항입니다. 그 예시문항에 보면 이 융합적 사고가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융합적 사고는 뭘까? 비문학과 문학이 결합돼요. 소설과 수필 극이 결합되고요. 그렇죠? 비문학 두 지문이 결합되고요. 이렇게 지문 결합과 비교 문항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볼까요? 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릇이 뭐예요? 비문학입니다. 줄글이니까. 근데 여기에 뭐야? 시조가 빵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뭐야? 시조가 땅 붙어 있고요. 비문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비문학 안에 뭐야? 문학 작품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처음 본 거예요. 저도 처음 봤고. 그럼 이와 같은 신유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자, 다와 이렇게 나오고 쭉 라까지 총 네 작품이 여기에 비문학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 문제는 개를 중심으로 나와 다를 비교한다. 비교한 거죠. 두 개 작품을. 가다 라의 향유 양상이다. 작품들 간에 비교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문학 가볼까요? 비문학도 가지문, 나지문이요. 연결돼서 나왔고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와 나를 읽고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 묻는 문제. 자, 가와 나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2022 수능 때부터 계속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개정 예시문항을 보시면 독서 지문은 짧아졌어요. 확실히. 짧아졌고요. 이번 2022 수능도 분명히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정보 밀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보량이 많다는 거고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냐라는 지문 이해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볼까요? 자, 요 지문이 뭐냐면 충전기 지문이라고 합니다. 기술 지문인데요. 이 충전기의 충전 원리를 지문에 넣어놓고요. 문제는 이렇게 충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기술 지문이든 과학 지문이든 경제 지문이든 철학 지문이든 이런 정확한 정리와 독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선택 과목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학습량과 영역별 시험 문제 푸는 속도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화작과 언매의 차이점 보면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언어와 매체비의 학습량이 적습니다. 그 N수생들은 다 알겠지만 화법작문을 강의도 안 듣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화법작문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학습량은 8시간으로 특장점이죠. 선생님 8시간 어떻게 나옵니까? 선생님 강의 시간이 8시간이면 끝나요. 9강 50분짜리 9강 뚱로 되니까 8시간이면 끝나고요. 두 번째, 언어와 매체비에 푸는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와 매체보다 문제 푸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걸리냐는 말씀드릴 건데 얘 대체로 화법과 작문은 13분에서 15분 정도로 잡고 있어요. 11문제를. 자, 그 다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잠깐 평가원의 고민에 대해 살펴볼까요? 화법과 작문은요. 언어와 매체 할 때 언어가 문법입니다. 매체는 신설된 거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봐. 화작이 어려워? 문법이 어려워? 문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화작의 난이도는 올라갈 것이고 문법의 난이도는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장점과 얘네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언어와 매체 가볼까요? 화법과 작문에 비해 학습량이 월등히 많아요. 2배입니다. 거의 15시간에서 16시간. 제 인강으로 따지면 16강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단점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 저는요 화작도 수학도 못하고요. 영어도 힘듭니다. 라고 하는 친구. 공부할 시간이 국어에 쏟을 시간이 너무 없다는 친구는 당연히 화작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와 매체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문제 푸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지. 11분 정도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문법의 개념이 잘 잡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세 번째, 언어 문법 개념을 하면 풀 수 있다고요. 선생님 매체는 화작보다 더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빠르게 풀 수 있고요. 잠깐. 그런데 현재 화법과 작문이 68%, 언어와 매체가 32%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화작이 훨씬 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작이 유리하지 않아? 표준점수 빼기.
맞잖아. 그런데 문제는 화작은 중하위권이 많이 선택하고요. 언어와 매체가 상위권이 많이 선택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또 언어와 매체가 불리하죠. 그래서 만약에 11문제가 둘 다 똑같이 다 맞았다면 언어와 매체에다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국어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요. 이 11문제는 다 맞춰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학생,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당연히 뭐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가산점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두 학생 중 누가 성적 향상이 쉬울까?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동지역의 학교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강서구와 목동구입니다. 강서구는요. 이 최빵빵 학생은 88.2등급이야. 근데 박빵빵 학생도 88.2등급이야. 점수가 똑같아. 그런데 양상이 다르죠. 화작 2개 틀렸고 문법 2개 틀렸고 문학 1개 틀렸어요. 시간이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다? 그렇지. 15분 남았대요. 근데 얘는 10분 정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얘는 틀린 게 독서만 5개 틀렸고요. 얘는 골고루 앞부분 틀렸어요. 솔직히 화작 틀렸다는 게 대단히 웃기죠? 그렇죠? 왜 틀렸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 이렇게 얘기하죠. 문법 왜 틀렸어? 개념이 아직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을 볼까요? 이과 학생이에요. 물리하는 친구입니다. 15분 남은 다음에 이러고 있었대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슨 말이냐면 언어적 감각은 매우 뛰어나지만 실수를 많이 하고요. 개념이 아직 부족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뭘까요? 조금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독서 5개 있는데 이 5개가 뭐야? 다 찍은 거예요. 한 지문을 아예 다 날린 거죠.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문과 학생이고요. 대단히 꼼꼼한 친구예요. 단추를 끝까지 다 담그는 친구야.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10분이나 부족했대요. 그래서 같은 지문에서 5개가 다 틀린 거야. 그럼 이 위 학생과 밑에 학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똑같은 인강을 듣고 똑같이 공부해야 될까요? 농. 다르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이 친구의 피드백은 다르게. 이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 이렇게 자료를 조세하게 이 사후조사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는데요. 학생들이 이 피드백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학생들에 맞게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인강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볼까요? 1대1 밀착 상담소입니다. 박노희 선생님이 직접 답변해주는 Q&A야. 얘는 여러분의 상황을 제대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맞게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성적 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인강시대예요. 인강시대고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잘 못 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강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더라도 자기와 맞지 않으면 좋지 않은 강의예요. 자기와 맞고 열심히 했어. 근데 자기의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해 해결하는 관점이 꼭 있어야 되죠. 강의를 들었어요. 엄매를 들었어. 만약에 들었는데 문법부터 찔리는 거야. 도대체 왜 틀린지 모르겠어. 강의 들었는데. 그럼 질문해야죠. 뭐가 문제인지. 이 부분에서 성적이 오른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1대1 밀착 상담소와 같이 확실한 솔루션을 주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자, EBS 문학연계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EBS 문학연계가 50%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올해 수능 문제, 2022 수능 문제에서 6작품 중에서 4작품이 연계가 됐어요. 특히 선생님이 요 최고운전이나 사막을 건너는 법은 수업 시간에 했던 게 그대로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다른 부분이 연계되더라도 핵심 부분은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EBS 연계가 4작품이 연계되는데 아마 50% 줄면 3작품이 연계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EBS는 하셔야 됩니다. 한 작품이라도 내가 아는 작품이 있다면 훨씬 더 수능 시험장에서는 좋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3들이 잘 모르거든.
수능을 본 사람은 알아요. 한 작품이 알면 좀 편하다. 아는 작품이다. 이때 긴장감이 떨어지고요. 그러므로 EBS 연계는 뭐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적중도 다 할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자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의 EBS 연계는요 선생님 비문학의 EBS 연계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처럼 똑같이 나오지 않고요. 소재가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은 적지만 그러면 이거 본 소재다. 본 개념이다.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되고 EBS 수특 수완의 독서도 무조건 다 풀어보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면 제가 3가지 약속은 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강의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업로드도 충실하게 매일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업로드 잘 안 되는 거 되게 짜증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꼼꼼하고 체계적인 강의와 콘텐츠는 완벽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끝이 아닙니다. 이게 인강의 가장 큰 맹점이죠. 강의를 듣고 나서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죠. 그리고 또다시 강의를 듣고 그 반복이죠. 강의만 듣는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체화 연습하고 훈련도 하셔야 돼요. 그 체화 연습, 훈련까지, 복습법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생의 권리요. 대답은 선생님의 의무다. 선생님이 꼭 중시하는 좌우명 중에 한 개예요. 강의하면서. 학생들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생님은 여러분이 질문하면 24시간 이내에 완벽한 답변을 드릴 준비가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답변 조교도 서울대 대학원 친구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저와 그 친구와 우리 직원들과 다 함께 여러분의 문제점, 궁금한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커리큘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언어와 매체 정보 커리, 선택 과목 정보 커리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문법이 유명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개념 완성, 더 이상의 엇매는 없다. 벌써 교재는 완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개정 수능에 맞춰서 멋지게 문제도 완벽하게 교체, 교재에 있는 개념들도 많이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엇매는 없다. 16강으로 끝낼 것이고요. 수능의 필수 개념 반복 적용 학습을 통해서 매치와 언어를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엇매 종결자. 이거는 단기간의 개념 압축이에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죠. 한 6월달 이후에 이제 너무 부족해서 이거 다 못 듣겠어요. 이거는 16강 정도 되는데 얘는 한 8강 정도로 끝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압축 개념 강좌라 보시면 되고요. 실전 완성. 그렇지. 극단계 엇매 모의고사입니다. 넉넉한 N회분, 10회분 이상의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수능 때 충분히 문제풀이를 대비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얘도 한 10강 정도로 짧게 10강 정도로 매 회당 한 강씩 해서 극단계 엇매 모의고사가 나올 겁니다. 자, 화작문 정보 커리 가볼까요? 분명히 선택 과목에서 화작문을 선택하는 학생도 꽤 많을 것입니다. 화작문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화작은 없다. 2022 수능 화작 원리와 문제풀이 훈련입니다. 화작을 왜 내가 들어야 되냐고 하냐면요. 화작은 이게 읽기 원리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토론은 어떻게 읽는다. 협상은 어떻게 읽는다. 토의는 어떻게 읽는다. 건의문은 어떻게 읽는다. 이게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더 이상의 화작은 없다 해서 읽기 원리와 문풀이 모두 다 나오고요. 얘가 몇 강이냐면 9강 정도로 끝날 거고요. 개념 압축은요 더 짧습니다. 6강 정도로 끝날 건데요. 단기간의 개념, 유형 압축, 문풀, 종결하는 것이고요. 극단기 화작 모의고사 얘도 한 10회분 정도 나올 겁니다. 자, 훈련하는 거야. 얘도 10강 정도 되겠죠. 훈련해서 여러분이 문제풀이 순서라든지 문제푸는 방법 같은 것도 완벽하게 익힐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선택 과목은 방동진과 함께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자, 문학 정보 커리입니다. 요거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더 이상의 문학은 없다. 문학이 분명히 17문제니까 올라갔죠, 중요도가. 개념과 작품 해석, 방법들 정리해주고 여러분이 이 더 이상의 문학은 없다만 들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끔 풍부하게 구성해놨습니다. 18강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자, 개념 압축입니다. 문학 종결자. 시간이 부족한 학생 빨리 작품 분석하고 개념 정리하고 싶어 라고 하는 개념 압축 강좌가 10강 정도로 구성될 거고요. 자, 개념 심화입니다. 고전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고전 문학만 특화되게 9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환상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죠. 특히 문학의 기조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들 중심으로 기출과 자체제작 문항을 통해서 한 8강 정도로 고난도 문학 완성을 끝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문학 커리가 대단히 풍부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독서 커리 갑시다. 독서입니다. 저는요, 독서는 인강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독해 원리를 배운 다음에 꾸준하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2개의 커리가 있는데요. 더 이상의 독서는 없다. 수능 독서 최적화입니다. 문장 읽기부터 차근차근 갈 거야. 문단, 글 전체, 체계적 독해법과 문풀법까지 모두 다 정복하는 강의고요. 개념 압축입니다. 단기간에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심층 독해 훈련, 약간 어려운 문제들 또 넣어놓고요. 개념 완성은 끝나고 개념 압축까지 다 들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서는 없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출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EBS 정보컨입니다. 수능 특강, 방동진의 EBS 수능 특강 분석 노트입니다. 자습서식으로 수능과 내신을 모두 다 잡을 수 있게끔 한 강의고요. EBS 수능 특강의 모든 작품은 다 강의합니다. 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합쳐진 궁극의 맥작품입니다. 방쌤의 업무선 최중의 50, 계력 50작품 아시죠? 올해도 적중의 참맛을 보셨을 겁니다. EBS 최종 적중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BS 정보 커리였고요. 자, 신규 런치 커리입니다. 각 시기별 종합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능 인문 종합 더 이상의 국어는 없답니다. 2022 예시 문항과 2021 수능을 통해서 공통 과목 문학과 독서의 독해 원리 및 학습 가이드를 제시하는 강의야. 선생님 저는요 솔직히 1등급이고요. 별로 국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강의만 들으셔도 돼요. 자, 2번째 유아문평 이유입니다. 수능국어 행동강령. 그렇죠. 선생님이 끝까지 미는 게 행동강령이죠. 유아문평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 행동강령.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런 지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어줄 거야. 자, 그 다음 구아문평 이후에 2번째 행동강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아문평의 행동강령이 있는 것들도 구평 이후에 한 번 더 제시해 줘갖고요. 여러분 수능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방동진의 개념체화 프로젝트입니다. 자, 기출문제집들이야. 올해는 좀 더 알차고 책 속의 책, 선생님이 이제 답안지도 분리돼서 깔끔하게 볼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야. 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자기가 배운 것들을 계속 체화 훈련하는 방식으로 교재가 구성됐고요. 이 도구차고 기출 언어, 문학, 독서, 화자근요. 해설지가 환상입니다. 그렇죠? 분석하는 작품 분석도도 있고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사고구술이라고 해갖고 선생님이 비문학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도 모두 다 나와 있는 작품이 강의가 교재가 바로 기출언어, 기출문학, 기출독서, 기출화작입니다. 독을 차고 열심히 체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또 모두 있죠. 그렇죠. 개념 필기노트와 웨어와 같은 여러분이 소책자 갖고 다니면서 개념도 공부할 수 있고 어휘도 공부할 수 있는 소책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투스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요. 수많은 콘텐츠와 수많은 강의를 찍었어요. 근데 올해만큼 2022 수능만큼 마음이 좀 더 다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정 수능이고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이 인강에 의존하는 것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사의 강의만 듣고 여러분 성적이 팍팍 오를 거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호흡을 맞추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체화 훈련하시는 것이 성적 향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커리큘럼 보시면 너무 많죠. 선생님 커리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착 상담소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직접 커리를 어떻게 하라고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수능 방쌤과 함께 의식적 연습, 열정적 끈기로 수능 국어를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뵐게요. 안녕.